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은행의 예적금은 엄밀히 말하면 투자라는 행위보다 저축이나 자산의 보관 행위에 가깝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며 수익을 주는 이자라는 개념이 있지만 이 이자율이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 수익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죠. 때문에 이런 은행들의 낮은 이자율로 인해 투자를 고려한다면 투자의 위험도가 가장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저축과 달리 투자라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은 주식이나 채권, ETF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축과 달리 투자라는 행위에 포함되는 상품들은 모두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은 우선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의 구별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우선 무위험 자산에 자금을 투입하면 시계열 변화는 이렇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무조건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것이죠. 무위험 자산의 특징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수익률이 계속 누적되기만 한다는 안전성이죠. 반면에 위험 자산의 시계열 그래프를 본다면 위험 자산은 시간이 지나도 수익률을 확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측이 불가능하죠. 이렇게 무위험 자산과 위험 자산의 시계열을 동시에 본다면 정리가 더 명확합니다. 투자를 처음 하는 분들은 이런 둘 사이의 명확한 차이를 먼저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듣다 보면 이런 당연한 얘기를 왜 하냐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의 하이브가 빅히트로 처음 상장을 했을 당시 초기에는 주가가 크게 하락하여 원성이 있었죠. 당시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주가가 하락했으니 내 투자 원금을 돌려달라, 환불해달라는 뉴스 기사까지 났었습니다. 본인이 성인이고 나이를 먹은 사람인데 위험자산과 무위험자산과의 차이도 모른 채로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니 우리나라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기본적인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 거죠.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개별 회사에 대한 주식 투자일 것입니다. 주식 투자의 어려움은 어떤 회사의 주식은 많이 오르지만 또 다른 회사의 주식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종목 선정의 어려움일 것입니다. 특히 내가 고른 종목은 떨어지거나 수익률이 미미한데 다른 올라가는 주식들을 본다면 뭔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종목 선정의 어려움과 잦은 단타 매매로 인해 수수료를 낭비하는 개인 투자자들 때문에 미국의 자산운용사인 뱅가드 그룹의 창업자 존 보글은 인덱스 펀드라는 개념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가 널리 알린 인덱스 펀드의 개념은 개별 종목을 사지 말고 시장 전체를 소유하라는 것인데요. 인덱스 펀드는 자산운용사가 여러 회사의 주식을 일정 비율로 담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특정 주식 지수, S&P 500, 나스닥 100 등의 성과와 일치하도록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상품에 투자하게 되면 투자자는 대표 지수의 수익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됩니다. 지수가 상승하면 펀드의 가치도 상승하고 지수가 하락하면 펀드의 가치도 하락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ETF 상품은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계된 QQQ라는 상품입니다. QQQ는 나스닥 100 지수의 움직임을 그대로 따라가게 설계했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껴있는 상품은 아닙니다. 최근 증시의 하락장으로 인해 나스닥 100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13%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만약 2월달에 고점에서 2배 레버리지인 QLD를 매수했다면 지금 마이너스 26%의 손실이 났을 것이고 비슷한 시기 3배 레버리지인 TQQQ를 매수했다면 손실이 마이너스 40% 가까이 났을 것입니다. 저는 지난 채권 투자 ETF에서 설명했듯이 레버리지 ETF는 되도록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본인 성향과 기호에 따라 달린 선택의 문제일 뿐이죠. 그럼 지금이 QQQ를 매수하기 좋은 시기인가 살펴보자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CNN의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현재 익스트림 피어로 투자자들이 느끼는 단계는 극도의 공포 영역에 진입했습니다. 사실 투자하기 좋은 시기는 심리가 극도의 탐욕 영역인 익스트림 그리드에 있을 때보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을 때 시작해야 항상 좋은 성과를 거둬왔는데요. 지난 1년간의 공포 탐욕 지수 타임라인과 나스닥 100 지수의 타임라인을 비교해보면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매도를 칠 때 정작 투자를 시작해야 항상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종목 선정의 어려움을 겪는다던가 단타 매매가 아닌 장기 투자로 꾸준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얻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처럼 심리가 공포의 영역에 있을 때
인덱스 펀드에 투자를 시작하면 좋을 일이죠. 최근 저도 증시의 하락장을 지켜보다 나스닥 100 지수가 이만이 깨진 시점에서 QQQ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 100 지수가 하루에 2.6% 폭락을 하면서 저도 시작하자마자 2%가량 물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하락장은 공포 탐욕 지수가 극도의 공포 영역에 진입했어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순 있다고 봅니다. 2022년 초 하락장이 시작될 때 당시에도 고점 대비해서 지수는 마이너스 23%나 하락했으며 볼린저 밴드의 241 하단 밴드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상승으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최근의 하락장은 아직 지수가 볼린저 밴드의 241 하단에 터치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을 각오한다면 최대 저 정도 자리까지는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은 아니고 풋콜 비율과 빅스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풋콜 비율과 빅스 지수는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요. 하락을 예상하고 풋옵션의 비율이 높아지면 내재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변동성 지수인 빅스 지수는 상승하게 됩니다. 현재의 풋콜 비율과 빅스 지수는 과거의 하락장과 비교해보면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남아있는 만큼 그렇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마치 22년 초의 하락장처럼 이번에도 볼린저 밴드의 241 하단 밴드까지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관점은 공포 탐욕지 수상으로는 충분히 극도의 공포 영역에 진입한 만큼 변동성이 높아 더 위험한 개별 종목이나 레버리지 ETF에 투자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추종하는 QQQ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방금 설명한 것처럼 추가 하락에도 각오는 해둬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 레버리지 ETF를 들어갔다가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견디지 못하고 정작 아까 말한 풋콜 비율과 빅스 지수가 크게 오른 상황인 진짜 찐 저점에서 공포에 질려서 손절을 치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ETF는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또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파생된 인버스 상품도 있습니다. 본인이 만약에 나는 나스닥 지수가 계속 하락할 것 같다. 그러면 숏에 베팅하는 상품인 PSQ도 있는데요. 굳이 2배, 3배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차트를 보여주지 않아도 1배짜리 PSQ 차트만 보여줘도 답은 나옵니다. 지난 10년간 나는 미국 주식시장이 망할 것 같아. 그래서 PSQ에 투자해서 장기 보유한 사람이 있다고 치면 아마 존재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있다면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맞고 있겠죠. 참고로 저번 채권 투자는 10년물 금리 기준으로 4.1% 정도에서 모두 수익 실현을 해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QQQ의 투자 성과나 손실률을 간혹 올리면서 중간중간 확인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QQQ에 대한 투자와 시기를 참고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